안녕하세요. 모범 남편입니다. 오늘은 시드니 여행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공권부터 숙소 일정, 준비물 맛집, 그리고 저희 부부가 실제로 사용한 여행 경비까지 총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드니를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다녀오고 나서 저랑 와이프 둘 다 여기는 나중에 꼭 다시 와야겠다라는 말을 아직도 입에 달고 살고 있을 정도로 시드니가 저희 부부의 인생 여행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처음 준비할 때는요, 생각보다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숙소는 어디에 잡아야 하지? 또 오페라 하우스 말고는 어디를 가야 할지, 블루 마운틴 투어는 꼭 해야 되나? 또 이왕 비싼 돈 주고 가는 여행인데 맛집이나 카페는 어디를 가야 후회가 없을지 찾아보면 정보는 정말 많은데 이게 막상 제 일정에 어떻게 넣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저희 부부가 또 둘 다 슈퍼 제이거든요. 그래서 날짜별 동선은 물론이고요. 이동 시간, 식당 예약, 날씨까지 전부 엑셀로 정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플랜 B, 플랜 C까지 만들어서 갔어요. 네, 조금 과하죠? 그럼에도 직접 다녀와서 보니까 그렇게 준비했던 게 완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드니 여행을 준비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정보와 함께 저희 부부가 5박 7일 동안 다녀오면서 느낀 현실 후기와 리얼한 꿀팁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서 다 말씀드릴게요. 우선 오늘 영상 크게 4가지 챕터로 진행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시드니 기본 상식, 두 번째 출발 전 필수 준비사항, 세 번째 일정과 관광지 맛집,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교통과 여행 경비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타임라인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셔도 되지만 시드니 여행 자체가 처음이시라면 처음부터 한번 쭉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숙소나 일정을 정할 때 훨씬 감이 잘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항공권, 숙소, 식비, 쇼핑까지 포함한 저희 부부 2인 기준 실제 총 경비도 전부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는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 5박 7일 일정표도 함께 공유해둘 예정이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본인 일정에 맞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드니 여행 A to G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드니 기본 상식. 시드니는 어디에 있을까? 먼저 시드니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아주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우선 호주는 남반구에 있고요. 시드니는 호주 남동부, 정확히는 뉴하우스 웨일즈주 동부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건 은근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가 아니라 캔버라입니다. 시드니가 워낙 유명하고 호주를 대표하는 도시다 보니까 수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수도는 아니지만 호주의 대표적인 경제, 금융 중심지이고요. 특히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호주의 국토 면적은 약 77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인데요. 대한민국의 약 77배입니다. 진짜 크죠? 그래서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같은 도시들이 서로 가까이 모여있지가 절대 않습니다. 서울과 부산 정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시드니에서 멜버른까지는 비행기로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또 시드니에서 퍼스까지는 비행기로 약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게 같은 나라 아닌데도 이동거리가 꽤 상당한 거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시드니 여행할 때는 그럼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처음 가시는 분들은 시드니를 크게 3권역으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릿지가 있는 바로 서큘러키와 더록스 권역입니다. 두 번째, 큐비뷰와 타운홀이 있는 CBD, 그러니까 시드니 시내 중 중심 권역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달링하버와 바랑가루가 있는 서쪽 워터프론트 권역입니다. 이 세 곳이 시드니 시내 관광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 시내를 기준으로 동쪽에는 본다이 비치가 있고요. 또 북쪽에는 페리를 타고 갈 수 있는 멜리 비치와 또 많이 들어보셨죠? 타론가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면 블루 마운틴과 페더데일 동물원이 있고요. 그보다 더 멀리 올라가면 포트 스테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치를 절대 전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딱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큘러키를 중심으로 시내는 걷거나 트램을 탄다. 본다이 비치는 동쪽에 있다. 그리고 멜리 비치와 타론가 동물원은 페리를 타고 북쪽에 있다. 블루 마운틴과 포트 스테판 투어는 차를 타고 외곽으로 나가야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숙소와 일정 짜시는 데는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날씨, 시차, 옷차림.
호주는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계절이 한국과 반대입니다. 한국이 여름이면 시드니는 겨울이고요. 한국이 겨울이면 시드니는 여름입니다. 이게 시차는 평소에는 시드니가 한국보다 1시간 정도 빠르고요. 썸머타임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한국보다 2시간 빠릅니다. 그래서 유럽과 달리 시차가 거의 없다는 게 한국에 있는 가족분들과 시드니에 가셔서도 연락하시거나 또 귀국 후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도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날씨입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겪어보니까 와, 시드니 날씨가 이거 생각한 것보다 더 변덕스럽더라고요. 이게 분명 맑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아무래도 비싼 돈 주고 가는 여행인데 이게 비 때문에 일정을 전부 망치면 어떡하나 처음엔 엄청 걱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여행 2주 전부터 날씨 앱만 계속 들여다보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은 일기예보에 비 표시가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당일에도 실시간으로 바뀌는 게 시드니 날씨니까 어느 정도 일정의 유연함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구름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도만 호주 기상청인 BOM이나 윈디, 벤투스카이 같은 어플을 활용해서 대략적으로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다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시드니 도심의 평균 기온은 한여름인 1월에는 평균 최고 기온이 약 26도 정도 되고요. 한겨울인 7월은 평균 최고 기온이 약 16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되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계절별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12월부터 2월은 시드니의 여름입니다. 반팔과 얇은 옷 위주로 준비하시고요. 실내 냉방이나 저녁 바람에 대비해서 가볍게 걸칠 수 있는 겉옷 한 벌 정도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부터는 5월은 가을입니다. 반팔과 긴팔을 적절히 섞어서 준비하시고요. 얇은 재킷이나 셔츠처럼 필요할 때 바로 걸칠 수 있는 옷이 있으면 좋습니다. 6월부터 8월은 또 겨울입니다. 한국의 한겨울처럼 시드니 날씨는 매일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는 아니지만요. 또 아침 저녁이나 바닷가에서는 생각보다 매우 추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팔과 바람막이, 경량 패딩처럼 또 여러 겹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을 추천드립니다. 9월부터 11월은 봄이고요. 낮에는 따뜻하더라도 아침 저녁은 또 쌀쌀할 수 있기 때문에 얇은 겉옷은 꼭 챙겨가세요. 돈, 언어, 기본 생활 정보. 호주에서는 호주 달러, AUD를 사용합니다.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고요. 그런데 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유여행이 어려운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식당 예약이나 교통, 관광지 안내가 너무 잘 되어 있었고요. 구글 지도와 파파고 같은 번역 어플만 잘 활용하셔도 기본적인 주문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결제는 대부분 카드로 가능했었고요. 실제로 저희는 여행하는 동안 현금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모두 해외 결제 카드만 사용하고 돌아왔는데요. 아무래도 작은 마켓이나 갑자기 카드 결제가 오류가 나는 상황에 대비해서 소액의 호주 달러 정도는 챙겨가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우리나라랑 반대로 운전석이 차량 오른쪽에 있고요. 자동차는 도로 왼쪽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렌터카를 굳이 이용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도 길을 건널 때 순간적으로 이게 헷갈릴 수가 있더라고요. 횡단보도에서는 좌우를 한 번씩 더 확인하시고 건너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호주는 콘센트 모양이 다릅니다. 호주는 핀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벌어진 타입 I 규격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호주용 어댑터는 반드시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드니는 특히 아침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카페가 아침 6시나 7시에 열어요. 그렇지만 일찍 여는 대신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문을 닫는 곳도 많고요. 저녁 먹고 카페 가야지 하고 찾아보면 이미 문을 닫은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드니에서 꼭 가고 싶은 카페가 있으시다면 오전 일정에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출발 전 필수 준비사항. 그럼 이제 출발 전에 뭘 준비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크게 4가지로 나눠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공권. 두 번째, 숙소. 세 번째, 필수 준비물. 네 번째, 식당과 투어 같은 사전 예약입니다. 항공권 예약. 먼저 항공권입니다. 항공권을 너무 일찍 검색하면 이게 일부 항공사의 운항 일정이 아직 다 나오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또 너무 늦게 예약하면 이게 원하는 날짜나 좌석이 빠지거나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행 날짜가 확정되면 출발 4개월에서 8개월 전부터 가격을 보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시드니는 12월 말부터 1월 초가 호주의 여름 휴가와 연말 연시가 겹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항공권의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시기에 여행할 예정이시라면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시드니로 가는 직항편은 대한항공, 아시아나부터 저비용 항공사까지 여러 선택지가 있고 또 낮과 밤 출발편이 모두 있기 때문에 현지 도착 시간과 호텔 체크인 시간까지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아시아나 항공 OG601 편을 이용했고요. 보잉 777 기종이었습니다. 이게 저녁에 인천에서 출발해서 다음날 아침 시드니에 도착하는 일정이었는데 좌석 간격이 넓은 편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기내식은 총 2번 나왔고 이게 아시아나 시그니처인 쌈밥도 아주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이게 다만 기종과 좌석 간격, 기내식 메뉴는 운항일에 따라도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소 위치 고르는 법. 다음은 숙소입니다. 시드니 숙소를 검색하면 지역이 너무 많이 나와서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초보 여행자 기준으로 크게 3지역에서 숙소를 고르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요. 우선 첫 번째, 서큘러키와 더 록스입니다.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리지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멜리비치나 타론가 동물원을 갈 때 페리를 이용하기도 아주 편한 권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호텔 객실에서 오페라하우스나 하버브리지가 보이는 하버뷰 호텔을 원하신다면 이 지역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은요, 역시 가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뷰도 좋고 위치도 좋은 만큼 다른 지역의 비슷한 등급의 호텔보다는 아무래도 숙박비가 확실히 비싼 편입니다. 두 번째는 타운홀과 QBB 주변의 CBD 권역입니다. 시내 이동 편의성과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가장 무난한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트램을 타기도 편하고요. 주변에 식당과 쇼핑 시설도 많아서 첫 시드니 여행 숙소로 좋습니다. 다만 서큘러키 근처 호텔처럼 객실에서 하버뷰를 바로 보는 경험은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달링 하버와 바랑가루 권역입니다. 야경과 산책로가 아주 좋고요. 주변에 레스토랑과 비교적 새로운 호텔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 숙소 주변을 산책하거나 근처에서 식사하며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잘 맞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내 중심이나 서큘러키까지의 거리가 걷기에는 조금 멀고 교통을 타기에는 또 살짝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저희 부부는 서큘러키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 시드니에서 머물렀습니다. 아침 비행기로 도착을 해서요. 정식 체크인 시간보다 훨씬 일찍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시나 바로 얼리 체크인은 되지 않았고요. 다만 짐은 먼저 맡길 수 있었고 사우나와 수영장 같은 부대 시설은 체크인 전에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드니에 도착하는 일정이시라면 예약 후에 호텔에 이메일을 보내서 짐 보관이 가능한지, 얼리 체크인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또 체크인 전에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는지 꼭 미리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리지가 함께 보이는 풀 하버뷰 객실에 머물렀는데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은 정말 사악했습니다. 결제할 때는 이게 맞나 싶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아침에 풀 하버뷰 객실에서 눈을 뜨고 그 커튼을 열었을 때 보이는 풍경은 아직까지도 눈에 선합니다. 와이프도 정말 좋아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결과적으로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 일정 동안 풀하버뷰 객실을 이용하는 게 사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희처럼 1박이나 2박 정도만 풀하버뷰 객실을 이용하는 방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일정이 길거나 식비를 줄이고 싶은 분들은 취사가 가능한 에어비앤비도 너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호주는 외식 물가가 정말 사악하지만 반면에 마트에서 소고기나 식재료의 비용은 정말 저렴하거든요. 호주산 스테이크의 질도 너무너무 좋고요. 한두 끼 정도는 마트에서 장도 봐보고 직접 요리해서 드셔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물. 이제 준비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권, ETA, eSIM이나 유심, 호주용 어댑터, 해외 결제 카드, 그리고 선크림과 선글라스, 편한 신발, 상비약, 이렇게 8가지는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빠르게 설명드리면 먼저 여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은 출발 전에 여권 유효기간과 훼손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요. 항공권에 입력한 영문 이름이 여권에 적힌 이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은 ETA입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가 관광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하려면 전자여행 허가인 ETA 비자가 꼭 필요한데요. 공식 오스트레일리아 ETA 어플로 신청할 수 있고요. 앱 이용 서비스 수수료는 호주 달러로 $20입니다. 이게 승인이 되면 일반적으로 12개월 동안 여러 차례 입국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번 입국할 때 최대 3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한 신청 방법은 지금 옆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제 채널에 별도 영상으로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같이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이심이나 유심입니다. 저희는 이심빌리지에서 6일 동안 매일 2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이심을 인당 12,000원에 구입했습니다. 호텔과 주요 관광지에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했고요. 밖에서는 지도, 검색, 메신저 위주로 이용을 해서 데이터가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거나 사진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업로드 하실 거라면 용량을 조금 더 넉넉하게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호주용 어댑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타입 I 규격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보조 배터리처럼 충전할 기기가 많을 경우엔 어댑터 하나에 멀티탭 하나 같이 가져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다음은 선크림과 선글라스입니다. 호주는 정말 계절과 관계없이 자외선 지수가 정말 높습니다. SPF 50 플러스 제품을 꼭 준비하시고요. 오늘 흐린데 굳이 이거 발라야 하나 싶으시더라도 그냥 바르세요. 저희도 흐린 날 방심했다가 정말 많이 탔습니다. 다음은 편한 신발인데요. 시드니는 이게 걷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오페라하우스, 보테닉 가든 또 큐비비를 하루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매일 2만 보씩 걷게 되더라고요. 이게 여행 사진 때문에 예쁜 신발을 신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발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날 일정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편한 운동화는 최소 한 켤레 꼭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상비약입니다. 처방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가능하면 원래 포장 상태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성분을 알 수 있는 영문 처방전이나 의사의 소견서를 준비해 가시면 또 좋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식품이나 동식물 제품 검역이 굉장히 엄격한 나라인데요. 라면, 육포, 한약재, 과일처럼 반입 가능 여부가 애매한 물품이 있다면 숨기지 마시고 입국 신고서에 신고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압수되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이 물품을 확인하고 나서 반입 가능한지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식당, 투어, 보험, 결제 수단. 시드니의 인기 식당은 미리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식당을 검색한 다음 공식 예약 페이지로 들어가시면요. 온라인 예약이 가능한 곳이 정말 많습니다.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요. 저희가 방문했던 레스토랑 휴버트처럼 인기가 정말 많은 식당은 저녁 시간대가 정말 빠르게 마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확정되셨으면 3주에서 한 달 전부터는 꼭 예약 일정 확인하시고요. 반면에 취소 수수료나 페널티가 사악하다 보니까 무료 취소 가능 여부는 꼭 미리 확인해 주세요. 블루마운틴이나 포트 스테판 투어 같은 경우에도 주말과 성수기에는 또 미어 터질 수 있으니까요. 희망하는 날짜가 있으시다면 미리 예약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행자 보험은 의무는 아닌데요. 저는 사실상 필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과 상해 의료비뿐만이 아니라 수화물 지연이나 휴대폰 파손, 그리고 투어 사고까지 보장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결제 수단 같은 경우에는 트래블 월렛 같은 해외 결제 카드 한 장과 예비 신용카드 한 장을 준비하시고요. 두 장을 서로 다른 곳에 나눠서 보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한 장을 잃어버리거나 결제가 안 됐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가 더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시드니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오팔 카드를 사지 않아도 컨택리스 기능이 있는 해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모두 이용 가능했습니다. 시드니 제대로 즐기는 법. 일정은 몇 박이 적당할까? 시드니만 둘러보면서 근교 투어를 하루 정도 포함한다면요. 최소 4박 6일, 조금 여유 있게는 5박 7일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5박 7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요. 일정을 아주 단순하게 나누면 시내 관광 하루, 또 본다이 비치 하루, 멜리 비치나 타론가 동물원 하루, 블루 마운틴 투어 하루, 그리고 마켓과 쇼핑, 그리고 못했던 일정을 위한 하루,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멜버른이나 브리즈번까지 가실 계획이시라면 도시 이동일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8일에서 10일 이상 잡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일정을 짜실 때는 가장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변덕스러운 시드니 날씨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깍두기 일정 하루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맑은 날에는 본다이 비치나 블루 마운틴, 천문대 같은 야외 일정을 넣으시면 되고요. 반면에 비가 오는 날에는 큐비비, 박물관, 쇼핑 일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플랜 B를 만들어 두는 거죠.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 5박 7일 일정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 댓글에도 올려두었으니까요.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내 대표 관광지, 먼저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사실 이건 두말하면 입 아프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진으로도 정말 많이 보고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눈앞에서 보면 이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건물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웅장합니다. 주변에 바다와 하버 브릿지, 또 시드니 도심이 같이 펼쳐져 있으니까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멋있었습니다. 내부를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공식 가이드 투어를 예약하실 수가 있으니까 방문 전에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또 하버 브릿지입니다. 오페라 하우스의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두 곳을 같은 날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더 록스 권역에서 다리 아래를 걸어보셔도 되고요. 보행로를 따라 하버 브릿지를 직접 건너볼 수도 있습니다. 또 비용을 내고 다리 위쪽까지 올라가는 브릿지 클라임도 되게 유명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천문대가 있는 옵저버터리 힐에서 보는 풍경도 진짜 예술입니다. 저희는 사람이 몰리는 노을 시간을 일부러 피해서 이른 아침에 방문을 했고 사람이 거의 없어서 또 하버 브릿지와 시드니 도심을 배경으로 여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노을을 보고 싶으시다면 해가 지기 40분에서 1시간 전쯤 미리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돗자리 꼭 챙겨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큐비비입니다. 큐비비를 흔히 백화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하게는 오래된 건축물 안에 상점과 카페가 들어선 헤리티지 쇼핑센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안은 스테인드 글라스와 시계, 계단과 난간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쇼핑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를 보기 위해서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큐비비 주변에는 타운홀과 피트스트리트 몰이 있고요. 세인트 메리 대성당과 하이드파크도 또 도보로 함께 묶어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큐비비 일정과 묶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드니 대학교입니다. 건물과 안뜰의 분위기가 정말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호그와트와 비슷하다고 해서 사진 명소로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대학교인데요. 실제로 가보면 왜 호그와트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건물이 정말 고풍스럽고 멋있었습니다. 시드니까지 갔다면 바다는 꼭 하루 일정에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인 해변으로는 본다이 비치와 멜리 비치가 있는데요. 정말 이 두 곳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본다이는 규모가 크고 활기찬 시드니의 대표 해변에 가깝고요. 또 반면에 멜리는 페리를 타고 들어가서 조금 더 여유로운 해변 마을 분위기를 즐기는 곳에 가깝습니다. 먼저 본다이 비치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본다이 비치는 시드니에서 가장 상징적인 해변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해운대 같다 할까요? 본다이 아이스버그 수영장과 본다이에서 쿠지까지 이어지는 해안 산책로가 정말 유명하고 또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수영장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다이 아이스버그에서 수영했던 시간이 이번 전체 여행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에 하나일 정도로 무조건 가셔야 하는 필수 코스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멜리비치입니다. 멜리비치는 서큘러키에서 페리를 타고 가는 과정 자체가 말 그대로 여행입니다. 페리를 타고 시드니 하버를 빠져나가면서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릿지를 같이 볼 수 있고요. 그 풍경을 보면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진심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멜리에 도착하면 이게 관광지이면서도 해변 마을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멜리비치에서 산책로를 따라서 약 15분 정도 쭉 걸어가면 셸리비치가 나오는데요. 바다 수영이나 스노클링을 좋아하신다면 멜리와 셸리비치를 함께 둘러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다이와 멜리 중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하는 거야? 라고 만약에 한 번 더 물으신다면 시드니를 대표하는 풍경과 힙한 분위기를 원하신다면 본다이 비치, 페리와 여유로운 로컬 분위기를 원하신다면 멜리를 추천드립니다. 블루 마운틴과 포트 스테판, 시드니 근교 투어로는 블루 마운틴 투어와 포트 스테판 투어를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블루 마운틴은 시드니 중심부에서 차로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포트 스테판은 약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블루 마운틴 투어는 종류가 꽤 많은데요. 새 자매봉과 주요 전망대를 보는 기본 코스가 있고요. 페더데일 야생동물원을 같이 가는 코스, 그리고 저녁까지 머물면서 별자리를 보는 코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타론가 동물원을 따로 방문할 예정이어서 페더데일 동물원이 포함되지 않은 선셋과 별보기 투어를 함께 예약을 했습니다. 마이리얼 트립에서 예약을 했고요. 10인 이하로 진행되는 소규모 투어로 예약을 하였습니다. 오후 1시쯤에 시드니 시내에서 만나서 소형 밴을 타고 다 함께 이동을 했고요. 또 여러 전망대를 돌아보면서 사진을 찍고 짧게 트레킹도 한 다음에 카툰바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별을 보러 갔는데요. 저희는 다행히도 날씨가 좋아서 너무 다행이었고
그리고 별 보러 가실 때 꿀팁이 한 가지 있는데 스텔라리움 앱을 꼭 다운받아서 가세요. 휴대전화를 하늘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별과 별자리의 위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서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은 포트 스테판입니다. 포트 스테판은 거대한 모래 언덕에서 샌드보딩을 하는 코스가 대표적인데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사진이나 액티비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일정에 여유가 있다 하시면 포트 스테판 투어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웅장한 자연과 하이킹을 좋아하시면 블루 마운틴 투어, 또 샌드보딩은 포트 스테판 투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론가와 페더데일 동물원 비교. 호주 동물원에는 크게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바로 타론가 동물원과 페더데일 동물원인데요. 타론가 동물원은 서큘러키 선착장에서 페리를 타면 15분 만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고 가는 길도 장관입니다. 기린과 여러 동물 뒤로 오페라 하우스와 시드니 도심이 보이는 풍경으로 아주 유명하고요. 다만 동물원 규모가 꽤 크고 내부에 경사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게 둘러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걸었는데 가실 때 꼭 편한 신발을 신고 가세요. 최소 둘러보는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페더데일 동물원입니다. 페더데일과 같은 경우에는 호주 토종동물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분들에게 잘 맞는 곳이고요. 캥거루와 왈라비 같은 동물을 가까이에서 보시면서 또 먹이주기나 개별 동물 체험과 같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별도 비용이나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동물과 합여부를 같이 보고 싶다면 타론가 동물원, 호주 토종 동물을 가까이에서 보고 또 블루 마운틴 투어와 동물원 일정을 하루에 묵고 싶다면 페더데일 동물원을 추천드립니다. 시드니 대표 마켓. 시드니는 마켓 문화도 굉장히 잘 발달한 도시입니다. 여행 일정에 주말이 포함되어 있다면 요일에 맞춰서 마켓을 하나 정도는 꼭 넣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곳은 캐리지 웍스 파머스 마켓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열리는 로컬 파머스 마켓이고요. 커피와 베이커리, 미트파이, 채소꽃, 그리고 올리브 오일 같은 다양한 현지 식재료를 판매합니다. 관광객을 위한 기념품 시장이라기보다는요, 현지인들이 정말 주말 아침에 장을 보러 나온 느낌이 훨씬 강했고 그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AP 베이커리나 싱그로처럼 유명한 업체가 참여해서 일석이조였는데요. 입점 업체는 시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방문 전에 판매자 목록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더록스 마켓입니다. 더록스 오페라하우스 관광 일정에 함께 넣기 좋은 마켓이고 수공예품, 액세서리, 음식, 기념품을 둘러보기 좋은 마켓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마켓에서 음식을 산 다음에 하버브리지 아래 잔디에 앉아서 오페라하우스를 보면서 먹었는데요. 경치가 진짜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페디스 마켓입니다. 차이나타운과 헤이마켓 근처에 있는 실내 마켓이고요. 코알라와 캥거루 인형, 마그넷, 또 열쇠고리처럼 직장 동료나 지인들에게 나눠줄 기념품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하기 좋습니다. 직접 다녀온 맛집. 맛집은 모든 곳을 길게 말씀드리면 또 오히려 기억에 잘 안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먼저 저희 부부의 원픽 3곳부터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여행 동선에 맞춰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념일 저녁 원픽은 레스토랑 휴버트, 멜리비치 원픽은 시바리아 멜리, 블루 마운틴 일정 원픽은 마운틴 컬처 브루어리였습니다. 첫 번째는 레스토랑 휴버트입니다. 입구에서 이게 지하로 내려가시면 조명이 어둡고 라이브 재즈가 들리는 소위 라라랜드 같은 분위기가 펼쳐지는데요. 프렌치 요리와 와인을 함께 즐기실 수 있고요. 또 저녁에는 라이브 재즈 공연도 함께 진행됩니다. 저희는 예약할 때 결혼기념일이라고 메모를 남겼었는데 디저트와 카드도 준비해 주셔서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만 이게 조용하고 정적인 파인 다이닝이라기보다는요, 음악이 있고 사람도 많고 조금 더 활기찬 분위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먹은 메뉴는 에스카르고와 비프 타르타르였고요. 와인까지 포함해서 2인 기준 총 호주 달러로 160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시바리아 멜리입니다. 멜리비치 앞에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이고요. 저희는 킹피쉬와 라구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음식도 진짜 정말 맛있었고 매장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 가지고요. 멜리에서 반나절을 좀 보내실 예정이시라면 해가 지기 전후 시간으로 예약을 하셔서 데이트 코스로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마운틴 컬처 브루어리 카툰바입니다. 블루 마운틴 투어 중에 구글 지도를 직접 보고 찾아간 로컬 맛집인데요. 사실 큰 기대 없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관광객은 진짜 그래 저희밖에 없었고 모두 현지인이었습니다. 저희는 캥거루 버거와 IPA 샘플러를 이게 주문해서 먹었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고
우연히 찾은 곳이라서 너무나도 기억에 남은 곳입니다. 그 다음은 알피스입니다. 시내 중심에 있고요. 스테이크와 칵테일을 깔끔하게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인테리어는 세련되면서 힙하고 DJ와 바 공간이 있어서 너무 무겁고 격식 있는 자리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저녁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타론가 동물원에 가신다면 미갈 레스토랑 꼭 예약하고 가보세요. 노을이 지는 시간에 예약하시면 하버와 시드니 도심 풍경을 보면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포춘 오브 워입니다. 더 록스에 있는 시드니의 가장 오래된 펍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호주 맥주와 라이브 음악을 즐기면서 현지 펍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기 좋은 곳입니다. 시드니 맛집은 별도 쇼트 영상으로도 업로드 해두었으니까요. 영상 설명과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페와 디저트. 호주는 커피 문화로 유명한 만큼 시드니에서는 카페를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아슬란 커피 더 록스 카페를 2번이나 방문을 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원두를 사용하고 있는 스페셜티 카페이고요. 저희는 롱블랙과 바나나 브레드를 먹었습니다. 특히 따뜻하게 데워서 나온 바나나 브레드와 커피 조합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서리힐즈의 싱그로와 루벤힐스도 꼭 즐겨찾기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미트파이를 먹고 싶다면 LP 베이커리도 추천드리고요. 호주까지 가서 미트파이를 안 먹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디저트 관련해서는 요치 꼭 기억해 두세요. 원하는 요거트와 토핑을 직접 뷔페식으로 담은 다음 무게에 따라서 결제를 하는 방식인데요. 저희 부부는 매일 1일 1요치를 했을 정도로 만족도가 제일 높은 디저트였습니다. 문제는 근데 토핑을 신나게 담다 보면 가격도 같이 올라가니까 적당히 담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트와 쇼핑. 시드니의 대표적인 대형마트로는 울워스와 콜스가 있습니다. 물과 과일, 요거트, 간식뿐 아니라 또 소고기와 와인, 여러 식재료를 구입하기 너무 좋은데요. 취사가 가능한 숙소에 머무신다면 하루 정도는 마트에서 장을 보시고 스테이크를 직접 구워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외식비와 비교하면 소고기와 식재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정말 부담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비용으로 훨씬 푸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호주 쇼핑 품목으로는 선크림과 파파야 연고, 라놀린 제품, 마누카 꿀, 팀탐과 같은 과자, 또 호주산 커피와 차 등을 많이 구입을 하는데요. 드럭스토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케미스트 웨어하우스 같은 매장에서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또 같은 제품도 매장이나 행사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추가 팁 몇 가지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포토부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페디스 마켓 근처에는 한국의 인생 네컷 사진처럼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부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서 호주 국기와 소품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여행이 끝난 뒤에도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추억이 돼서 너무 좋았어요. 두 번째는 달링하버 불꽃놀이입니다. 달링하버에서는 날짜에 따라서 불꽃놀이가 열리는데요. 여행 날짜에 맞춰서 공식 행사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정이 맞아서 봤는데 여행 마지막 밤 분위기를 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 자전거입니다. 시드니 일부 지역에서는 앱으로 대여할 수 있는 라임 전기 자전거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직접 타봤고 이게 타보니까 걷는 것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교통과 현실 경비, 공항에서 시내 이동. 시드니 공항은 CBD에서 약 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도심과 아주 멀지는 않은 편이고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기차와 우버, 택시입니다. 먼저 공항 기차는 빠르고 교통체증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혼자 이동한다면 기차가 또 간편할 수도 있는데요. 여행객이 2명 이상이시고 캐리어가 많다면 우버 예상 요금과 기차 총액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공항에서 포시즌스 호텔까지 우버를 이용했는데요. 소요 시간은 약 30분 정도 걸렸고 이 정도 거리였을 때 요금은 약 호주 달러로 50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짐이 있고 2명이 함께 이동하다 보니까 저희는 우버가 훨씬 편했습니다. 시내 대중교통 이용법. 시드니에서는 트램과 버스, 페리를 함께 이용하게 됩니다. 대중교통은 해외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한데요. 탈 때는 탭 온, 내릴 때는 탭 오프를 하면 됩니다. 트램과 같은 경우에는 탑승 전에 정류장에 있는 단말기에 카드를 찍고요. 버스는 탈 때와 내릴 때 차량 안 단말기에 찍으시면 됩니다. 기차 같은 경우에는 개찰구에서 찍으시면 되고요. 저희 부부의 5박 7일 현실 경비.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저희 부부의 5박 7일 현실 여행 경비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저희 여행 시기는 26년 4월이고요.
인원은 성인 2명입니다. 저 아시아나 왕복 항공권은 2인 기준으로 총 260만 원이었습니다. 숙박은 포시즌스 시드니에서 총 5박을 숙박했고요. 풀 하버뷰 1박과 파셜 하버뷰 4박을 섞어서 숙박비로는 총 2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숙박비가 상당하긴 하네요. 그리고 레스토랑과 카페, 마트까지 포함한 식비로는 총 1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우버와 기차, 트램 페리를 포함한 총 교통비는 총 3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블루마운틴 별보기 투어와 관광지 입장료는 총 35만 원이 나왔습니다. 기념품과 기타 쇼핑 비용은 총 40만 원이 들었고요. 그래서 항공권부터 숙박, 식비, 교통, 투어, 쇼핑까지 5박 7일 성인 2인 기준으로 총 75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1인 기준으로는 약 375만 원 정도고요. 저희는 이번 여행에서 특히 숙소의 뷰와 이런 숙소에 돈을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대신 쇼핑은 많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 여행 전부터 예산을 배분했었는데 CBD의 일반 호텔이나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시고 또 마트 식사를 적절히 배분해서 이용을 하신다면 전체 경비를 훨씬 효율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인다이닝이나 풀 하버뷰 객실 이어서 여러 투어를 이용하신다면 추가적으로 돈이 나올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 본인 예산에 맞게 이용을 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시드니는 저희 부부에게 정말 인생 여행지였습니다.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 맛집과 액티비티가 한 번의 여행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도시와 자연을 한 번에 즐기고 싶으신 분, 신혼여행이나 기념일 여행을 준비하는 부부와 커플, 또 박물관만 계속 둘러보는 여행보다는 바다와 산책, 맛집과 액티비티를 적절히 섞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잘 맞는 여행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잘 맞는 여행지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외식비와 숙박비에 대한 부담이 크신 분들이라면 한국보다 체감 물가가 상당히 높게 느껴질 수 있고요. 쇼핑이나 대규모 쇼핑몰 투어가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시면 다른 도시가 오히려 더 잘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광지를 최대한 빠르게 찍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곳을 보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시드니 특유의 좀 여유롭고 그러한 분위기가 조금은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도시와 바다, 카페와 맛집, 자연과 액티비티를 한 번에 즐기시고 싶으시다면요, 시드니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여행지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다녀온 시드니 5박 7일 브이로그 총 3편과 ETA 신청 방법, 그리고 맛집과 여행 꿀팁 영상도 모범남편 채널에 모두 업로드 해두었으니까요, 여행 준비하실 때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드니 여행을 준비하시면서 또 궁금한 점이나 영상에서 더 다뤘으면 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행 정보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와이프를 웃게 하는 남편의 모범생활, 모범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고 안전한 시드니 여행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